거의 정면 조준하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당점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11시 정도. 자, 완전히 정면으로 밀었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전 너무 살리지 마시고요. 먼 거리 이동해야 되니까 11시 정도만 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정면으로 잘 밀렸죠. 11시 정도 주고 그대로 밀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세게 칠 필요 없죠. 자, 요런 식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당구를 접하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끌어치기 겨냥법, 그리고 밀어치기 겨냥법,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자료도 많이 퍼져 있죠. 지금은 예전에 책 사면 딱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겨냥법.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제가 조금 각을 좀 크게 해놓을게요. 일부러 공 바꿔놓겠습니다. 자, 내공과 제1 목적구 중심을 잇는 선을 하나 긋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구끼리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럼 이 두 선이 만나는 각이 생기겠죠. 요 각도를 2등분하는 선이 만나는 제1 목적구의 바깥쪽 면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정확히 못 보죠. 바깥쪽 면이니까. 그래서 밀어치기는 굉장히 감각적인 게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되게 유심히 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 중간쯤 저기를 바깥쪽으로 상상하면서 이렇게 밀어서 아유 맞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방법대로 굉장히 오래 쳐오신 분들은 사구를 치시거나 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3쿠션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3쿠션을 배우게 되면 이 조준법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쿠션 칠 때 밀어치기 겨냥법, 이게 안 맞는 이유와 그걸 조금 피해서 조금 더 잘 칠 수 있는 요령 등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구 치듯이 이렇게 배운 대로 겨냥법대로 치면 안 맞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힘입니다. 힘. 자, 제가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요 공을 맞을 때 내 공이 무회전이 되게끔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여기서 거리가 있으니까. 처음에 밑에 회전을 여기 출발시켜서 여기 맞을 때 무회전쯤 되게 해볼게요. 그리고 제일 목적구는 저 정도 가는, 여러분 밀어치기 할 때 보통 이 정도 두께 쓰시죠. 제일 목적구가 일로 가면 반 두께니까 이 정도 가는 두께, 좀 두꺼운 두께를 써서 한번 맞춰 볼게요. 처음엔 슬로우로. 자, 비슷하게 맞았죠? 이렇게 맞았어요. 제공도 이만큼 움직였네요. 자, 내공이 목적구에 맞고 나서 좌우 움직임이 없으려면 정면뿐이 없습니다. 정면으로 맞는 수밖에 없고, 어느 쪽으로든 삐껴 맞으면은 공은 옆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제가 세게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쿠션 칠 때 힘, 보통의 힘 정도, 여러분들 뭐 이제 3쿠션 밀어서
옆돌리기 친다든가 이 정도 치면 굉장히 세게 쳐야 되죠. 세게 치는 힘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단보다 조금만 낮추면 되겠죠. 거의 세게 칠 거니까. 자, 비슷하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내공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자, 공이 이렇게 나갔으니까 90도 움직이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무회전으로 맞았을 때. 첫 번째 공은 이렇게 섰습니다. 두 번째 공은 원쿠션 맞고 이만큼 내려왔죠. 굉장히 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굴러가면서 상단 회전이 먹고 있는데 맞고 나서 이만큼 가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돌고 있어요. 그럼 바로 또 밀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각이 여기 맞고 여기서 형성이 돼요, 바로. 근데 지금처럼 세게 치면은 각도가 조금 틀어져 있을 때 세게 치면 공은 이만큼 나가려고 힘이 더 세지죠, 아까보다. 그럼 이만큼 나가려는 힘이 세지는데 돌고 있어요, 공은 앞으로. 그럼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면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준점이 맞을 수가 없어요, 겨냥법이. 그래서 조금 세게 치면서 제가 밀어치기 한번 시범 보일게요. 방금 비슷한 두께 한번 맞춰 볼게요. 조금 얇았는데 그래도 공 어디로 나갔죠? 이렇게 나갔어요. 살살 쳐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차이가 나죠. 지금 살살 쳤을 때 지금 공 제 1목적은 거의 여기, 이 근처 맞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뭐 1mm 정도 차이 났으면 났겠지. 근데 결과값은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일단 안 맞는 경우가 큽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큰 범위로 보면 결국은 힘 때문에 거의 다 안 맞는 거예요. 삐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겨냥이 제대로 안 됩니다. 겨냥법을 알고 있어도.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실제로 세게 칠 때는 내가 조금 삐껴서 쳐야 될 때는 생각보다 두껍게 쳐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 많이 쳐보시고 경험에 의해서 힘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거는 많이 쳐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이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회전이 들어가고 힘이 세지면은 당연히 스쿼트량이 커지겠죠. 그냥 칠 때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알맞는 힘으로 내가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 있는 힘을 익혀두시는 게 중요한데 방금 같은 밀어치기 이제 뭐 회전을 돌린다든가 이렇게 3쿠션 돌릴 정도의 힘을 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세게 쳐야 되잖아요. 요럴 때 스쿼트가 얼마나 나는지. 자, 제가 뭐 저는 이제 이렇게 회전을 주면은 큐선을 약간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이제 몸이 습관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는데 저는 틀어진 줄 모르죠. 약간 이쪽을 보고 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자로 딱 해서 자, 여기서 회전 이만큼 제가 11시 회전만 주겠습니다. 많이도 안 줄게요. 아니, 11시 회전. 그러면은 거의 팁 똑 떨어지니까 요 정도만 조준하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무회전이죠. 이렇게 한번 조준하고 내 큐선을 그렇게 맞춰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11시. 그런데도 지금 공이 한 이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맞추고 싶은 데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천천히 쳐볼게요. 지금 위에서 보시면
추선이 거의 일자일 거예요. 자, 안 맞습니다. 요 정도로 쳐도. 그래서 여기서 회전을 더 주면 줄수록 스쿼트가 더 나겠죠. 회전을 이렇게 11시 줬는데 지금 이 정도 났습니다. 세게 치면. 근데 이렇게 옆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내려오죠. 끝에서 당점 한계선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10시 정도 주면은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쿠션 칠 때 밀어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 요령을, 요 이유를, 원인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요령껏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몇 가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안 맞는 이유는 아니고 유의해야 할 점, 3쿠션 치면서 밀어치기 할 때 유의할 점이 또 회전량 조절이에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밀어치기를 해가지고 옆돌리기를 치고 싶어요. 아니면 이렇게 짧은 각도가 전혀 내가 얇게 치고 나갈 각도가 없어서 그냥 정면으로 밀고 딱 옆돌리기 형태로 치고 싶어요. 요럴 때 솔직히 생각보다 쉽지 않죠. 회전이 더 많이 먹습니다. 그거는 보통의 밀어치기를 할 때는 제 1목적구가, 자, 형태들을 볼게요. 이렇게 있죠. 자, 밀어치기 하면 보통 이런 공들 밀어칩니다. 내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안 밀어쳐요. 그죠? 이거 그냥 이쪽으로 더블 쿠션 치겠죠. 이렇게 보통 제 1목적구가 첫 번째 쿠션 가까운 쪽, 한 포인트, 투 포인트 안쪽에 있는 공들을 보통 밀어칩니다. 자, 이따가 시범 보여드릴 거지만 이런 식의 공이 있습니다. 이거 밀어치기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걸 밀어치지, 이렇게 있는 걸 밀어치진 않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 끌어가지고 뒤돌리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3쿠션에서 밀어치기 해법들이 있는 공들은 내가 이렇게 밀고 나서 공이 속도가 쫙 붙은 다음에 가서 쿠션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딱 거의 정면에 맞기 때문에 공이 한번 섰다가 순수하게 앞으로 가는 회전 때문에 전진하다 맞는 거기 때문에 평소보다 어때요? 그냥 빈 공을 딱 쳤을 때보다 회전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조금만 주더라도. 느린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붙으려고 그러는데 만나서 첫 번째 쿠션에서 회전이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준한 대로 정확하게 쳤더라도 회전이 더 살아서 빠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그 정도 유의점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 많이 쓰는 실전 배치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공 있죠? 한번 밀어서 쳐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칠 건데 오른쪽 회전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정으로 조준하시면 실제로 공은 살짝 이렇게 갑니다. 스쿼트 나서 공이 이 왼쪽으로 한 90몇 프로 맞겠죠.
그래서 살짝 오른쪽으로, 자, 그 겨냥법대로 하면 한 이 정도 조준하셔야 돼요. 내공 일로 갈 수 있는 두께를. 그래야 이렇게 정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어느 정도 뭐 1mm 오조준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힘에 따라서 스쿼트량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세게 쳐보시면서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정면으로 밀었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이런 배치가 있을 때도 사실은 밀어치기를 이용해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TV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시합 때 가끔 성공시키기도 하는데, 이 공이 만약에 한 요만큼만 나와 있어도 우리 조명호 선수처럼 시원하게 끌어가지고 뒤돌려치기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끌어봤자 너무 각이 이렇게 서버리기 때문에 성공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어치기로 해결할 건데, 각도 보니까 정면으로 거의 비슷하게 밀면은 이것으로 올 것 같아요. 자, 회전 너무 살리지 마시고요. 먼 거리 이동해야 되니까 11시 정도만 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정면으로 잘 밀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치는 배치죠. 요러한 배치들이 있습니다. 요러한 배치. 이것저것 치기, 뭐, 이게 확률이 높은 공이 없어요. 그냥 툭 하고 밀면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이거 각도상으로도 거의 정으로 밀면 맞는 각도예요. 그죠? 지금. 요런 각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각을 읽을 때 대충 정면에서 이렇게 치면은 대충 맞네, 여기 가겠네, 그래가지고 맞죠 거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빈 쿠션 치듯이 이렇게 10시 반 정도 주고 아니면 10시 정도 주고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맞을 때 팽 하고 돌아가죠. 빠집니다. 그래서 이 밀어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도를 조정하실 때는, 각도를 읽으실 때는 팁을 이렇게 11시 정도만 주세요. 그래도 회전이 충분히 2팁 이상이 먹습니다. 충분히 활성화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회전 주시면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정도 주고 그대로 밀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세게 칠 필요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스쿼트를 이용해서 공을 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공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솔직히? 이게 만약에 이렇게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쓰리뱅크를 시도하시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 걸어치기도 없고 더블 쿠션 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이. 그래서 요 공은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정면 조준하면 어떻게 맞아요? 살짝 오른쪽으로 가겠죠. 지금 회전을 왼쪽으로 줄 거니까 바운딩의 기본은 아주 정면 맞추는 것보다는 살짝 벽 쪽에 가까운, 내공이 있는 벽 쪽에 가까운 쪽을 살짝이라도 각도를 주셔야 바운딩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거는 거의 정면 조준하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당점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11시 정도. 저 완전히 정면 조준했는데 살짝 삐껴 맞으면서 바운딩이 이쁘게 형성이 됐죠. 자,
오늘 시범 보여드린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치시는 분들이 배팅이라고 그러죠. 큐 스피드가 나와서 밀어치기를 쫙 소리가 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연습해 보실 만한 영상입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따라서 해보시면서 아, 나는 조준이 이 정도 틀리는구나, 요거를 감안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